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82번 강의 해의 존재와 고유값 문제입니다. 고유값 문제는 미분 방정식에서 매개 변수 람다를 포함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계 조건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수치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경계치 상미분 방정식의 해는 유일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하는 경우를 다루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분상수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y2' 더하기 y는 제로에 대해서 이러한 경계 조건에 대해서는 a와 b가 모두 임의의 값을 가지는 무한히 많은 해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적분상수가 한 개인데요. 똑같은 미분 방식에 대해서 이러한 경계 조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1번과 2번식에 대해서 수치해를 구하면요. 자명한 해 y는 제로만이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경계 조건도 제차, 미분 방식도 제차이기 때문에 자명한 해만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편 3번식의 경우에는요.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긴 하지만 수치해를 구하면요. 한 개의 해만 얻어집니다. 앞의 문제를 엠샷 메스로 풀게 되면요. 미분 방식을 풉니다. 독립변수는 x고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를 풀죠. 미분 방식이 있고 경계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해만 출력이 되었네요. 이와 같이 비제차 경계 조건을 가진 미분 방정식은 자명한 해 y는 제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치적으로는 하나의 해만이 얻어지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고유값 문제를 다루는데요. 구간 A와 B 사이에서 제차 미분 방정식과 제차 경계 조건을 가지고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는 경우만을 고려합니다. 위에서 베타1과 베타2는 동시에 0이 아니면 되겠죠. 한편 고유값 문제에서 제차 경계 조건은요. 어떤 해 y가 해일 경우에 그 해의 상수배 cy도 해가 되는 성질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제차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유값 문제 중에서 이게 상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스텀-리블 문제로 일반화됩니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 다룰게요. 제차 미분 방정식 우변이 0이란 뜻이죠. 그리고 제차 경계 조건 마찬가지로 우변이 모두 0입니다. 아래의 이계 상미분 방정식은요. 매개 변수 람다를 포함하므로 고유값 문제가 됩니다. 이 미분 방식의 해를 수학적으로 구해볼까요? 람다가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두고 일반해를 풀면 6번식이 됩니다. 여기서 경계 조건 y0를 대입하면요. 앞부분은 0이므로 개수 b는 0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y는 파이를 대입하면요. 뒷부분은 0이니까 앞부분이 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오메가 파이는 0이 아니므로 a는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a도 0, b도 0이니까 자명한 해 y는 제로만이 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람다가 제로인 경우는요. y2'은 제로니까 일반해가 직선이 되겠죠. 경계 조건을 대입하면 마찬가지로 자명해만이 얻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람다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해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되고요. 경계 조건 y0는 제로를 대입해서 b는 제로가 됩니다. 결국 y는 a sin 오메가 x가 되고요. 나머지 경계 조건 파이를 대입하면요.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a가 0이 아니더라도 sin 오메가 파이가 0이 만족되면 경계 조건이 만족되겠죠. 따라서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와 같은 수에 대해서 위식이 만족이 됩니다.
이때 람다는 오메가 제곱을 고유값 아이겐밸류라고 하고요. 대응하는 해 y는 a sin 오메가 x는 고유함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유함수는 적분상수 a의 값에 무관하게 모두 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적분상수를 1로 둡니다. 고유가 문제를 4개 상미분 방정식까지 일반해서 쓰면요, 다음의 특성을 갖습니다. 제차 미분 방정식이죠.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비제차인 경우는 이와 같은 상수항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차 경계조건입니다. 우변에 0이란 뜻이죠. 무한히 많은 고유값을 가지고요, 각각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유함수yn의 상수배 cyn도 고유함수가 됩니다. 특별히 절대값이 가장 작은 최소 고유값을 기본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유값의 절대값이 증가하면서 대응하는 고유함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알아볼까요? 앞에서 살펴본 고유값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유값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와 같이 나가죠. 뒷장의 그림에서 보겠지만요, 최소 고유값 람다에 대한 고유함수는 특별히 기본 고유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구간의 내부에서 y는 제로인 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유함수는요, 구간의 내부에서 y는 제로인 근을 각각 1개, 2개, 3개를 갖습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앞에서 살펴본 고유값 문제의 고유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함수, 기본 고유함수이고요. 경계점을 제외하고는 내부에서 y는 제로인 근이 존재하지 않네요. 두 번째 고유함수입니다. 방정식의 근이 1개가 존재하죠. 세 번째 고유함수입니다. 내부에서 2개의 근을 갖습니다. 네 번째 고유함수이고요. 이 경우에는 3개의 근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고유함수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경계조건을 바꿔서 고유함수를 구해볼까요? 오른쪽의 경계조건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의 고유함수를 그려보면요, 이와 같이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새로운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간의 내부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기본 고유함수가 됩니다. 두 번째 고유함수는 구간의 내부에서 1개의 근을 갖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제로겠죠. 세 번째 고유함수입니다. 구간의 내부에서 2개의 근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고유함수는 구간의 내부에서 3개의 근을 갖습니다. 경계조건이 바뀌어서 고유함수가 바뀌어도 구간의 내부에서 근의 개수는 고유함수의 순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함수의 그림만 보면 몇 번째 고유함수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요. 수치 해석 8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